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수익률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회장 또는 블랙락 회장의 입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물망에 오른 데가 서울하고 이제 뉴욕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치자고요. 이제 둘 다 4%예요. 둘 다 4% 수익률이 봤더니. 그럼 그다음 질문은 우리가 뭐냐면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둘 다 수익률이 4%가 있을 때. 둘 다 수익률이 4%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뉴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게 그 안에 무위험 투자 수익률은 국고채 10년보다 높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장률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뉴욕하고 그 서울을 본다고 했을 때 성장률 관점에서 둘 중에 성장률이 더 높은 데가 뉴욕이에요. 그죠? 그럼 뉴욕이 더 매력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프리미엄 관점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뉴욕하고 서울을 봤을 때 서울이 더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4%라고 했을 때도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수익률하고 국고채 10년물하고는 양의 관계입니다. 즉, 그 나라의 국고채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캠 레이트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국고채 수익률이 4%면은 10억을 투자해서 4천만 원을 버는 건데, 부동산에 또 마찬가지로 4%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인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이 양의 관계예요. 즉, 뉴욕하고 서울을 본다고 했을 때 서울이 좀 더 위험 자산이에요. 왜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가 존재해요. 미국하고 한국이랑 봤을 때 미국은 더 안전한 나라고 한국은 미국보다 약간 덜 안전해요. 그게 리스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하고 뉴욕이랑 비교했을 때도 서울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봐요. 따라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 데는 그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 상승률하고 관계, 미래의 성장. 미래의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수익률하고 역의 관계예요. 역의 관계. A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의 수익률이 5%예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10억짜리 갖고 있으면은 연 임대 수요비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도시에 10만 명 정도의 그 종사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본사를 옮겨요. 그러니까 2만 명인 회사에 갑자기 10만 명이 더해진 거 12만 명이 오는 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은 과연 그 도시의 수익률은 상승할까 또는 하락할까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도시의 수익률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이 임대료는 여전히 고정이에요. 5천만 원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내년까지도 그냥 쭉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토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10억짜리 건물이 20억, 30억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 수익률이 뭐 2.5%, 1%까지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거 사실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이 성장률, 미래의 성장률과 관련된 부분들은 수익률하고는 역의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역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시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걸 보게 됩니다. 다양한 것을. 즉, 국가 차원의 리스크도 보고 국가 차원의 성장률도 보고요.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성장률과 그 리스크도 보고 해당 유형의 성장률과 리스크도 보게 돼요. 따라서 좀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리스크 관련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보면은 가끔 광고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실투자금 1억 원으로 월 100만 원 임대 수익 보장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약간의 뭐
뭐 그 안에 뭐 대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1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12%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 년치 임대료를 그냥 수익 그 NOI라고 봤을 때 1,200만 원을 1억으로 나눈 거니까 12%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걸 믿고서 여러분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끼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게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이제 또 이런 측면은 또 존재해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그래서 약간 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5%인데 어떤 물건이 수익률이 계산해도 6%짜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투자하기 좋냐 안 좋냐. 사실 이건 해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거는 그 물건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다 5%인데 6%짜리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5천만 원 임대료, 10억에 대해서 5천만 원 임대료를 받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10억인데 6천만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이 물건이 이상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리스크가 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높을 수도 있는 건데 의외로 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디스카운트 돼서 나온 물건이에요. 즉 임대료 여전히 5천만 원인데 가격 자체가 뭐 9억 원 정도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국가의 어떤 또는 해당 도시의 수익률이 5%인데 6%짜리 물건이 나왔다는 거는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물건 자체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위험한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법적인 거나 뭐 다른 걸 다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두 번째 해석은 이 싼 가격대의 물건이 나온 거라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도시에 굉장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어느 도시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은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지금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2008년에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그러니까 그 주택 시장이 붕괴되면서 사실 이게 뭐 부동산 전반 그리고 아예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오피스 같은 경우에 그 수익률이 5에서 7%로 급등해요. 급등. 지금 이 검은색 라인이 당시에 이제 오피스 수익률인데 5에서 7%로 급등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거는 부동산 가격을 봤을 때 거의 폭락 수준의 충격인 거예요. 아까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5%라는 게 그 1년치 임대료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지금 10억 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익률이 5%에서 7%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분자가 여전히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면은 이게 10억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위기가 터졌을 때 얘는 그래도 고정이에요. 1, 2년은.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분모가. 얘는 여전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7%가 되기 위해서는 10억이 거의 7억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5%에서 7%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200bps잖아요. 200bps. 근데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이게 30% 폭락으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글로벌 위기 같은 샥이 왔을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굉장히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만약 우리가 2008년 이전을 보면은 2001년부터 수익률이 9%에서 거의 뭐 5%까지 쭉 내려가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가격이 대폭등했다는 얘기고, 5에서 7%로 수익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수익률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쭉 내려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